3세대 실손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할증 구간에 속하는 분들은 전체 가입자의 1.8%밖에 안 되니 양심적인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비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손보험은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72.6%를 가입을 하고 있어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보험이라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손해본 비용을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주는 보험이라 가장 중요한 보험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점만 말씀드렸는데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바로 갱신형이라는 건데요. 보험료 갱신은 개인의 위험률과 보험사의 손해율에 근거해 보험료가 결정되는데, 이 손해율과 위험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험료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피부 미용, 성형수술, 시력 교정술, 백내장 등 무분별한 과잉진료와 치료는 엄청난 규모의 손해율과 적자를 양산했습니다. 결국 매년 1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지속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보험료 부담도 같이 증가됩니다. 보험료 인상 사례로는 06년도에 18,000원으로 가입했던 50세 여성분이 21년도가 되니 11만 3천원으로 상승됐는데요. 말 그대로 연 13%가 상승한 거죠. 그래서 2021년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 자신의 의료 이용량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했습니다. 급여, 비급여로 분리하면서 필수 치료인 급여 부분을 보장을 확대시켰고, 비급여에 대해선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이나 할증이 되도록 한다고 명시했는데요. 이용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자기 부담도 증가되도록 자기 부담 비율도 급여를 10%에서 20%로, 비급여는 20%에서 30%로 상승됐고, 그 대신 월보험료 부담폭은 엄청 줄어든 거죠. 3세대 실손 대비 약 10%, 2세대 실손 대비 약 50%, 1세대 실손 대비 약 70% 저렴해졌다고 하네요. 이제 4세대 실손보험의 4가지 특징과 방향을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대다수의 질병, 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과 상해로 인한 입원, 통원의 연간 보장 한도를 기존과 유사하게 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으로 책정해놨어요. 두 번째는 급여 항목의 경우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보장 필요성이 제기된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피부질환에 대한 보장이 확대되고요. 세 번째는 보험금 누수가 가장 큰 도수치료, 영양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과잉 의료 방지를 위해 보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급 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이 65%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입니다. 다만 암이나 뇌,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은 4세대 실손의 특징인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질 않는데요.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건 환자가 100% 의료비를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에만 적용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아무리 병원을 많이 가도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암과 같은 중대질병에 걸렸을 때 급여 의료비가 많이 나온다고 한들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기존 실손과 동일하게 정해진 한도 내에서 충분히 보장받아도 보험료 할증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험료 차등제는 아파도 병원에 갔다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동안 일부 사람들의 과도한 의료비 쇼핑 등 이러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병원에 많이 안 가시거나 필요한 치료만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4세대 실손보험으로 기존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3세대 실손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할증 구간에 속하는 분들은 전체 가입자의 1.8%밖에 안 되니 양심적인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비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병원에 잘 안 가는데 오래전에 가입했던 실손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고민이었다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너무 건강한 나머지 실손보험 청구가 없어서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 체감 할인율은 더 낮을 거라고 보는데,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줄어든 건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가입 주기란 가입 이후에 5년이 지나면 당시에 존재하는 실비로 변경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 재가입 주기가 돌아오는 5년 이후에 5세대로 가입을 안 하고 싶어도 5세대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거죠. 기존에 3세대로 가입한 분들도 재가입 주기 15년이 지나면 재가입 시기에 판매되고 있는 5세대 혹은 6세대 이렇게 당시에 존재하는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해야 계약을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간혹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줄어든 것을 단점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4세대 실비보험의 장점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좋아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한 보험료 할증은 비급
D급여만 제한되기 때문에 급여 부분이 늘어날수록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80% 이상이 청구를 안 했거나 연평균 10만 원 미만의 소액 청구자이고요. 연평균 30만 원 이상 수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9%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체 청구자의 상위 1%는 연평균 500만 원, 전체 지급보험금의 13%를 수령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1%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아무리 실손보험료가 월 10만 원이 넘어도 유지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에 자주 안 가고 보험료만 계속해서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큰 상품입니다. 무조건 비싸게만 납부하지 마시고 지금 실손을 유지할지 전환할지 저와 같이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나라 의료 혜택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 어느 정도 병원비 할인도 되니까요. 실비보험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거나 보험 리모델링 혹은 전반적인 내 보험 컨설팅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편한 수단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